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진짜 흥미로운 주제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아파트 줍줍 물량이 터질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이 서울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정말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내 손에 20억 원이라는 현금이 뚝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돈을 위해 어디까지 하실 수 있나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심장이 뛰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이 모든 광기의 시작이자 핵심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시세 차익입니다. 서울 요지에 있는 이른바 로또 분양 아파트들 있잖아요. 주변 시세가 무려 40억 원인데 분양가는 딱 절반인 20억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이라는 깃발을 꽂는 그 순간 20억 원이라는 엄청난 차익을 그냥 내 주머니에 꽂아 넣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 거대한 아비트라지, 즉 엄청난 시세 차익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눈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충격적인 부정청약 수법입니다. 도대체 그 귀하다는 84점 만점 청약 통장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다 합쳐서 만점인 84점을 받는다는 거, 이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6명에서 7명 되는 대가족이 아주 좁은 집에서 10년 이상을 꿈쩍없이 같이 살아야 나오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20억짜리 로또를 잡으려고 정말 상상도 못할 편법들을 막 동원하는 겁니다. 막 창고 건물에 위장 전입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부부가 이혼한 척 일명 위장 이혼을 하고 같은 건물 위아래층에 따로 사는 수법까지 씁니다. 공문서 위조나 청약 자격을 사곡하는 일은 예산일도 아니었죠. 상황이 이 지경이니까 요즘 농담 삼아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가 다 언급될 정도잖아요. 위장 결혼에 위장 이혼까지 오로지 이 아파트 당첨 하나만 보고 진짜 스파이 뺨치는 작전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정말 아냐도 울고 갈 수준입니다.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완벽한 점수를 향한 탐욕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사상 초유의 합동 단속입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이 전수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계속 지켜보던 정부가 드디어 아주 매서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43개 단지 무려 2만 5천 세대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전수조사에 착수한 거예요. 근데 이 조사 방식이요,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주민등록등본 같은 종이 서류만 쓱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기본이고요. 거주지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 진료기록까지 싹 다 뒤집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강남에 산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병원은 계속 다른 지역으로 다녔다. 그럼 바로 위장 전입으로 딱 걸리는 거죠. 게다가 최근 3년에서 5년치의 과거 기록을 싹 다 소급해서 추적한다고 하니까 꼼수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해버린 셈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 타깃이 된 지역들을 보면 스케일이 확실히 다릅니다. 잠실, 청담, 방배, 다들 아시죠? 최근에 가격이 급등했거나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은 서울의 초고가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부가 더 이상 이 최고급 부동산 시장에서 판치는 불법적인 꼼수들을 대충 눈 감아주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다가오는 무순위 줍줍. 과연 이 깐깐한 단속 이후에 어떤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대대적이고 촘촘한 단속이 시장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일반 대중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진짜 보상이 시장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무순위 줍줍이에요.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당첨이 취소되면서 그 빈집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는 걸 말하는데요. 이때는 까다로운 청약 가점이나 순위 통장이 단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탐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다시 열리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물량의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전체 2만 5천 세대 중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딱 10%만 의심 사례로 걸려서 당첨이 취소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도 무려 2,50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무순위 줍줍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노른자위라고 불리는 입지에서 말이죠. 이 물량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여기 보이는 이 46,000이라는 숫자가 완벽하게 증명해 줍니다. 수년 전에 나왔던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데의 무순위 청약 때 놀라지 마세요. 단 한 가구 모집하는데 무려 46,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다른 예시도 하나 더 볼까요? 용산 호반 서밋 에디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딱 한 가구 모집에 12,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지금 극심한 공급 부족에다가 분양가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예전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나오는 이 취소 물량들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 폭발적인 수요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부동산 대 금융시장.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과 팽팽 도는 금융시장의 엇갈린 자본 흐름을 보겠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한번 조망해 볼게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금융시장을 딱 비교해 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숫자로 뚜렷하게 나오고 있긴 해요. 강남 신현대 11차가 고점 대비 38억 원이나 뚝 떨어져서 지금 90억 원이고요. 송파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도 8억 원 내려서 52억 원입니다. 기술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건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 일반 매수자 입장에서는 38억이 떨어져 봤자 어차피 90억이잖아요. 실질적인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고 시장에 현금이 전혀 돌지 않는 그야말로 거래절벽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자본의 흐름입니다. 이 표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부동산 시장은 막대한 비용과 규제 때문에 자금이 꽉 막혀 있죠. 표에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블럭트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반응도 침체되어 있고 무엇보다 현금 흐름이 너무 나빠요. 반면에 주식 같은 금융시장은 어떨까요? 자본이 진짜 물 흐르듯이 플로잉하게 엄청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반응도 즉각적이고 현금 흐름은 훌륭하죠. 자금이 흐르지 않는 자산시장은 결국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자산평가의 궁극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가 그걸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최근에 미국 생산자물가 지수 PPI가 4년 만에 최고치인 1.4%나 훅 뛰었어요. 보통 이런 거시경제의 인플레이션 공포 앞에서는 시장이 확 얼어붙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나스닥은 보란듯이 1.2%가 올랐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자본이 반도체에서 우주산업으로 또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이른바 순환 매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시적인 악재가 터져도 이 풍부한 유동성이 든든하게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현금이 곧 왕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이 냉혹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그 귀중한 자본은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나요? 결국 자본의 흐름이 모든 자산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동서남북 자금이 꽉 막혀버린 부동산 시장, 그리고 역동적으로 피가 도는 주식 시장, 이 극단적인 두 시장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파헤쳐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고민에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